끝까지 손에 넣었던 조조였기 때문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무려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양쯔강 이남 지역 남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조조가 직접 출격을 했습니다. 근데 유표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위기에 봉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유표가 죽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아빠가 원래 귀족이었고 편하게만 살다 온 사람이라서 본인들이 이 위기를 파헤쳐 나갈 방법을 몰라요, 아들들도. 그래서 이 100만 명의 조조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형주, 중국의 교통로라고 볼 수 있는 이 형주를 그냥 조조한테 내어줍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항복밖에 없으니 어차피 조조와 싸워도 이길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조조한테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조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중국의 교통로라 볼 수 있는 형주를 손에 넣어버려요. 아주 그냥 조조는 신난 거예요. 이제 천하통일할 생각만 하고 있었겠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교통로인 형주를 얻었으니까. 형주는 육로로도 그렇고 수상으로도 그렇고 중국의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유비는 근데 객장이었잖아. 그리고 지금 조조는 유비를 빨리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유비가 이때 병사들을 이끌고 형주의 이남 지역 밑에 있는 형주 쪽으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유비의 인망을 신임해서 같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비가 정치를 잘했다는 거겠죠. 근데 조조가 금방 따라잡아버려요. 백성을 데리고 오면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 유비 가족도 없어지고요. 막 또 다시 난리가 납니다. 조조군한테 쫓겨가지고.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 적벽대전 영화에도 나왔던 장판파라는 곳이에요. 이 곳에서 조조한테 따라잡혀가지고 유비군이 정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때 유비의 가족들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유비의 가족이라 하면 유비의 부인과 유비의 아들입니다. 이때 유비 아들이 나중에 유비에 이어서 황제가 된 유선이에요. 아명이 아두입니다. 조자룡이 이들을 찾으러 가요. 조은이 100만 명 조조군 속으로 단기 조은이 혼자서 본인의 업무가 유비의 가족들의 호위, 유비의 호위를 맡은 업무였잖아요. 이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은이 혼자 갑니다. 그래서 조은이 막 이때 하우은을 죽이고 청홍검도 손에 얻고 조조군을 막 죽이면서 결국 어떤 우물 앞에서 유비의 와이프를 만납니다. 이때 명장면이 나오죠. 유비의 와이프가 자룡 장군, 저는 이미 창에 맞아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이 하나기 때문에 무거운 저까지 타면은 우리 모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장군이 우리 아들 이 유선이만 챙겨서 꼭 돌아가 주세요.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조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같이 가야 됩니다. 빨리 타세요. 하고 이 유비의 아들, 이때 유비의 아들이 1살인가 2살이었거든요. 젖먹이일 때예요. 유비의 아들을 챙기는 동안 우물에 혼자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은이 와 울면서 결국 이 자기 그 유비의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그 조조의 방어선을 다 뚫어버려서 유비군에 도착하죠. 삼국지의 조은이라는 장수, 조자룡이라는 장수의 커리어가 정말 여러 커리어가 많지만 아마 이 커리어가 가장 대표되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싸움을 잘하고 받은 임무가 있어도 이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기 위해서 다시 적진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실제 조자룡이 해내요. 그리고 유비한테 딱 데려갑니다. 유비가 딱 그 모습을 보고 명언을 또 날리죠. 이 아들 보기 싫으니 다른 데로 가져가라! 하고 자기 아들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조은을 딱 잡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길 바란다. 자식은 또 나오면 되지만 훌륭한 장수는 또 얻을 수가 없어. 나는 자식보다 자룡, 자네가 더 소중하네. 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맨날 도망만 다니는 유비가 이런 좋은 장수들을 본인 곁에 둘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유비는 본인만의 카리스마로 본인만의 매력으로 장수들을 다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은이 더욱더 충성심을 가지고 유비를 모시게 되고요. 이때 뭐 어찌됐건 적군
적진 한가운데 가가지고 조은이 아들은 구해왔지만 조조군은 계속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판파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장판교라고 해요. 이젠 장비의 타임이죠. 장비가 다리 위에 혼자 딱 말을 타고 장팔사모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단기로 다리를 막고 있어요. 조조군이 딱 추격해오다가 장비를 봅니다. 너는 뭐야 임마? 장비가 나는 유비의 동생 장비다. 조조가 딱 들어요. 장비? 유비 관우의 동생? 관우가 본인보다 유일하게 싸움을 잘한다고 말했던 그 자식이구만.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어느 누구도 장비 혼자 있는데 앞에 가질 못해요. 무서우니까. 그만큼 장비가 싸움을 잘한다는 거죠. 이때 장비가 또 약간 계책을 쓴 게 병사들을 시켜서 계속 그 나무들을 끌고 왔다 갔다를 시킵니다. 먼지가 많이 나게. 정신없게. 뒤쪽에 복병이 있으니까 나한테 공격을 오면은 너네 당할 것이다. 그런 계책을 장비가 쓰고 있는데 조조는 생각을 해내죠. 아, 우리 군이 지금 관도대전도 승리를 거두고 형주까지 얻어서 사기가 엄청 높아 있는데 저 자식 한 명 있는데 도망을 가면은 좀 창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조조의 눈에 그 먼지가 보이게 됩니다. 아, 얘들아, 퇴각이다. 지금 쟤 혼자 아니야. 저 뒤에 먼지 나는 거 봐봐. 저 뒤에 복병을 숨겨놓고 우리를 덮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절대 쟤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이후에 복병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후퇴하자. 하고 조조가 퇴각해버리죠. 장비 혼자서 모든 이 추격해오는 조조군을 퇴각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장판파는 이거예요. 조은의 적진 틀고 아들 구하기. 장판교에서 장비 혼자 조조군을 퇴각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정사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삼국지 소설, 삼국지 연의를 보면은 원래 이 나오는 정말 이 카타르시스를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중에 거의 한 99%가 다 거짓이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입니다. 심지어 실제 삼국지 정사에는 이 연희보다 장비와 조은이 했던 역할이 더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에서는 그 부인이 우물에 빠지고 아들만 구해오잖아요. 실제로는 부인까지 조은이 같이 구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장비는 막 뒤에 먼지 나게 막 끌고 계략을 쓴 다음에 장비가 이후에 그 막 다리를 부수고 도망가고 막 조조군이 장비의 계책이 걸렸구나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것도 없고 실제로 먼지도 안 났다고 합니다. 진짜 혼자서 모든 조조군을 퇴각시켰다고 해요. 그만큼 이 두 사람의 용력이나 용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